어느 날 한 아파트 거실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애들 교육은 손 떼세요. 요즘 애들 키우는 방식이랑 안 맞으니까 제가 시키는 것만 하시면 돼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도요. 어머니가 하시면 제 방식이랑 달라서 나중에 제가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키는 것만 딱 하세요. 아시겠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말 이해하시죠? 제가 바쁘니까 어머니는 시킨 일만 딱 하세요. 그게 서로 편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말 잘 듣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시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며느리의 태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런 상황은 요즘 가정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방식을 지키려 하고 시어머니는 그저 조용히 물러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니면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쉽게 말하지 않는 고부 갈등의 본질을 다룹니다. 며느리가 선을 넘는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어떻게 마음을 정리하고 결국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바로잡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필요하시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숙 씨는 아들이 결혼한 후 며느리와 손주들을 돌보기 위해 거의 매일 아들 집에 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손주들 아침밥을 챙기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집안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까지 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들 간식 이렇게 주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준비해 놓은 것만 주세요. 왜 자꾸 딴짓 하세요? 김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다음부턴 조심할게. 그런데 며느리는 계속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도요. 제가 정리해 놓은 걸 왜 자꾸 옮기세요? 제가 시킨 대로만 하시면 되잖아요. 제 말 안 들리세요? 김영숙 씨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며느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손주들이 어머니 말투를 자꾸 따라해요. 제대로 된 말 좀 쓰세요. 아니면 애들 앞에서 말 자체를 하지 마세요. 김영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말 안 하니까 편하네. 이렇게 부리면 되는구나. 김영숙 씨는 며느리의 말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도와주려고 온 건데
왜 자꾸 지적만 받지? 그런데도 김영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아들이 곤란해할까봐 그저 참기만 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점점 더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손주들 유치원 데려다 주는 것도 제가 할게요. 어머니가 하시면 늦을 때가 많으니까 이제 안 해도 돼요. 알겠죠? 김영숙 씨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네가 하는 게 낫겠구나. 며느리는 이제 거의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김영숙 씨는 며느리를 사랑하려 했습니다. 손주들을 사랑했고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을 점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김영숙 씨는 참았습니다. 이게 며느리를 배려하는 거겠지. 이게 가족을 위하는 거겠지. 몇 달 후, 김영숙 씨는 아들 집에 거의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좀 편하네.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지.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된 것입니다. 3일 동안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급하게 시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출장 가야 하는데 3일 동안 애들 좀 봐주세요. 다른 사람 없으니까 어머니가 해야 돼요. 김영숙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한데 나도 약속이 있어서 안 될 것 같구나.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출장 꼭 가야 하는데 어머니가 안 봐주시면 애들은 어떡해요? 당연히 봐주셔야죠. 김영숙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도 어쩔 수 없구나. 다른 분께 부탁해 보렴.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면 당연히 손주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영숙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내 사정이 있다. 미안하구나. 며느리는 김영숙 씨의 대답을 듣고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러시지? 그동안 시어머니는 항상 그래 하며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급하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친정어머니에게 부탁했고 3일 동안 친정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봐줬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거야? 평소에는 다 해주시더니 갑자기 안 된다고 하시네. 할머니면 당연히 손주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많이 부탁한 거 아니야? 엄마도 사람인데 자기 시간이 필요하지. 며느리는 남편의 말을 듣고 조금 불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나는 그냥 제대로 하라고 말한 것뿐인데. 김영숙 씨는 이제 자신의 삶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은 며느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도 관계는 조금씩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태도를 돌아본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왜 이러세요? 제가 시키는 것도 제대로 안 하시고 애들 보는 것도 싫으신 거예요? 김영숙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싫은 게 아니라 나도 내 시간이 필요하구나.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손주들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른 할머니들은 다 손주 보는 거 좋아하던데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김영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조금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손주들 사랑한다. 그런데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 앞에서까지 희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구나.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말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 시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 없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다시 데려오고 숙제를 봐주고 재우는 것까지 모든 것이 며느리의 몫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서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에게 먼저 연락하기는 싫었습니다.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해? 어머니가 잘못한 거잖아. 그래도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냥 제대로 하라고 말한 것뿐인데. 몇 주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팠습니다. 밤늦게 열이 나고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며느리는 급하게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남편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할 수 없이 시어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애가 갑자기 아픈데 저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와주실 수 있으세요? 김영숙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 며느리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어머니는 손주들 때문에라도 오시겠지. 김영숙 씨는 급하게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를 보고 병원에 함께 갔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김영숙 씨는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한번 이야기 좀 하자. 며느리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김영숙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네가 싫어서 멀리한 게 아니야. 그런데 나도 사람이야. 그동안 네가 나한테 한 말들, 나한테는 상처였어. 며느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김영숙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었어. 손주들도 사랑하고. 그런데 네가 나를 존중해주지 않으니까 점점 힘들어지더라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영숙 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나를 다시 존중해준다면 다시 도와줄 수 있어. 그런데 네가 나를 계속 무시한다면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며느리는 김영숙 씨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무시했나? 내가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았나? 며느리는 그동안 자신이 한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시키는 것만 딱 하세요. 왜 자꾸 딴짓 하세요? 제대로 된 말 좀 쓰세요. 며느리는 그 말들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김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줘서 고맙구나. 그날 이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와줄 때마다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식을 존중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먼저 의견을 물었습니다. 김영숙 씨는 그런 며느리를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손주들을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존중해줬고 김영숙 씨도 자신의 경계선을 명확히 했습니다. 나는 월, 수, 금요일만 도와줄 수 있어. 다른 날은 내 시간이 필요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정말 감사해요. 김영숙 씨는 이제 며느리와의 관계가 편안해졌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와 엄마가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이 모든 것은 김영숙 씨가 자신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고 며느리가 그것을 존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몇 달 후, 어느 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일도 할 수 있고 아이들도 잘 크고 있어요. 김영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고맙다. 네가 나를 존중해줘서. 이 이야기는 결국 존중의 이야기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례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일수록 더 존중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도 사람입니다. 며느리도 사람입니다. 서로를 사람으로 존중할 때 관계는 회복됩니다. 관계는 회복됩니다.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친구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시어머니 요즘도 애들 봐주시니?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주 3일 도와주셔 정말 감사해. 친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스트레스 안 받아? 나는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힘들거든.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그랬어. 그런데 내가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았더라고. 어머니도 사람인데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지.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언젠가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도 사람이야. 나를 존중해주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어.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 친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를 바꿨어. 그랬더니 어머니도 달라지시더라고. 이제는 정말 편안해.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진심으로 배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참교육입니다. 참교육은 상대를 혼내는 것이 아닙니다. 참교육은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김영숙 씨는 며느리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경계선을 명확히 했을 뿐입니다. 며느리는 그것을 보고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참교육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고부 갈등에 적용됩니다. 시어머니는 무조건 참아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로를 존중할 때 관계는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미워한 적이 없어. 단지 나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이것이 바로 진짜 어른스러운 결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혼내고 며느리가 무릎 꿇는 것이 속 시원한 결말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지키고 며느리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진짜 어른스러운 결말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례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족일수록 더 존중해야 한다. 이 말은 오늘 이야기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존중해야 합니다. 시어머니를 존중하는 며느리가 결국 행복한 가정을 만듭니다. 며느리를 존중하는 시어머니가 결국 평화로운 관계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람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계속 편안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